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즐거운 토요일입니다. 드디어 제 채널이 20만 구독자를 돌파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너무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그래서 기념 영상으로 어떤 걸 찍을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제가 커뮤니티에다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Q&A 식으로 올리려고 했는데 재밌는 질문이 나오지 않아서 그냥 제 마음대로 악플 읽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변호사잖아요. 아는 변호사잖아요. 그래서 악플이 없을 것이라고 청정구역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 그렇진 않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악플을 지우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악플을 지울 필요가 없어요. 아무튼 유튜브는 닉네임이긴 하지만 본인이 누군가가 특정인이 댓글을 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자신이 댓글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죠. 댓글 책임주의. 그래서 저는 댓글을 지우지 않습니다. 자기 의견을 아무튼 그게 욕이든 뭐든 간에 자기 의견을 적은 것이기 때문에 제가 굳이 그것을 지우지는 않아요. 지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일일이 찾아서 지울 시간도 없지만 이게요, 악플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 제가 지난 영상까지 좀 찾아다니면서 악플을 찾아봤어요. 자, 여러분 한번 아는 변호사의 그 댓글 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어떤 악플들이 달리는지. 여러분 악플들이 다 수준이 다 다르거든요. 그런 걸 한번 같이 평가해 보세요, 여러분. 그 여성 징병제에 대한 영상이었죠. 제가 이제 최근에 올린 영상인데요. 여성 징병제 똑바로 알기. 빙빙 돌려서 여자 징병제를 비하하는 발언이 안쓰럽군요. 제가 여자 징병제를 비하하는 발언을 하지 않았죠. 큰 틀에 국가는 초고령화 국가에 생산할 수 있는 노동력은 자꾸 줄어드는 게 현실입니다. 갑자기 큰 틀이 나왔죠. 거시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시겠다고 하면서 노동력 문제가 나옵니다. 다시 말해 남과 북은 지금 휴전 상태이고 분열된 나라입니다. 여러분 접속사를 굉장히 잘 쓰셔야 되는데요. 다시 말해서라는 건요, 앞에 말을 구체화할 때 쓰는 말인 것이죠. 근데 앞에 고령화 국가, 노동력 감소 이거랑 뒤에 휴전 상태, 분열된 나라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라는 접속사를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아울러는 앞에 논지랑 계속 같은 이야기를 하겠다는 의미로 쓰는 접속사죠. 이거는 접속사가 아니라 접속 부사로 봐야 되겠네요. 아울러 자주 국방도 아닌 나라이기도 하지요. 이거는 이게 1, 이게 2, 이게 세 번째 문장이면 2하고는 연결되지만 1하고는 역시 아무런 관련이 없는 문장이죠. 아울러도 어울리지 않는다고 봐야 되고요. 국가의 안보가 위협받으면 국민이 존재할까요?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기서 님은 저를 말하는 거겠죠? 남녀 평등을 옹호하고 두둔하며. 자, 여러분 남녀 평등은요, 제가 옹호하고 두둔할 문제가 아니라 이건 우리나라의 헌법의 가치입니다. 헌법의 가치, 국민적 합의예요. 남녀 평등. 두둔하며 여자는 징병제를 부정한다는 님의 뜻은 상당히 모순적이네요. 여자의겠죠? 여자의 징병제를 부정한다. 예, 남녀 평등과 여자의 징병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문제입니다. 상당히 모순적이네요. 예, 모순적이지 않아요. 논리적입니다. 님 딸내미들 군대 보내기 싫은 건 잘 아는데 모르실 거라고 보고요. 알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알지 못하는 사실을 이렇게 적으면 그 자체로 글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대한민국 헌법부터 다시 공부하시기를. 대한민국 헌법은 와후 안농님께서 다시 공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구독 취소해요. 예, 구독 취소는 개인의 선택이니까 이건 제가 뭐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여러분들 글을 쓸 때요, 되게 절절하게 쓰셔야 돼요. 해야 될 말은 반드시 하고요, 필요 없는 말은 단 한자도 쓰지 않는 것. 그게 바로 글을 잘 쓰는 방법입니다. 타산지석으로 삼으실 수 있어요. 타산지석. 자, 그 다음 이것도 이제 여성 징병제에 대한 내용인데요. 입 다물고 군대 가. 주어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입 다물고 군대를 가라고 하십니다. 이런 애도 변호사임? 예, 전 변호사가 맞고요. 그러니까 이런 애, 님, 그렇게 상대방을 벌써 호칭에서부터 비하하는 것은요, 이미 글 자체의 급이 떨어져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크크. 제가 말씀드렸죠. 댓글에서는요, 그러니까 악플에서는요, 크크 이런 걸 되게 많이 쓰십니다. 왠지는 모르겠어요. 머리 꼬라지만 봐도 팸이라고 써있네. 쯔쯔. 똑같죠. 아까 쯔쯔, 크크 이런 말들을 쓰시는 거죠. 별로 제가 뭐라고 평가할 만한 가치가 없어서 이 꼬라지,
뭐 팸이라고 써있네, 이런 것들 아무런 논리적인 근거도 없고 설득력도 없고 그런 감정을 그냥 쏟아내는, 자기의 굉장히 화가 나신 분이에요. 그래서 무언가에 막 화가 나 있어서 그것을 화를 그냥 화를 분출하고 감정을 쏟아내는 그런 글은요, 보지 마십시오. 정신건강에 좋지 않아서. 쓰레기 같은 글은요,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도 겉모습이 사람이라고 다 사람이 아니듯이 글도요, 썼다고 해서 다 글이 아니죠. 여러분들은 글을 볼 때든 사람을 볼 때든 항상 그것을 사리에 맞게 판단을 하셔야 돼요. 평가를 하시고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 이거는 제가 북뽀개기에서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라는 영상에 대해서 댓글을 남기신 건데요. 다 말장난, 크크크크크크, 이거 제가 공통점이라고 말씀드렸죠. 악플의 공통점, 크크, 쯔쯔, 그런 말을 쓰죠. 괜히 봤음, 시간 아까움. 이거는 이분의 평가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말장난이다 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도 이분의 평가잖아요. 근데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라는 이 책을 보고 저는 굉장히 큰 인생의 방향을 잡게 됐죠. 저한테 굉장히 큰 영향을 준 책 중에 하나예요.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근데 같은 책을 읽고 같은 책을 접하고 누군가는 이렇게 폄하하는 거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거는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모든 책에는요 저마다의 고유한 운명이 있다. 그런데 그것을 발견하고 못하고는 누구에게 달려있다? 그것을 읽는 독자의 능력에 달려있다. 독자의 능력이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해석과 다른 평가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다음, 이거 재혼하지 마세요. 이혼도 하기 전에 재혼을 꿈꾸는 50대 아줌마, 이 영상에 대한 댓글인데요. 왜 본인의 기준으로 하라 마라인지요? 이분도 역시 영상을 보지 않았어요. 제가 재혼을 하라 마라 하지 않았죠. 본인이 그지 같다고 남들도 그럴 것이라는 생각, 이것도 역시 자신의 감정을 그냥 쏟아내는 거예요. 이분도 역시 불만에 가득해요. 이런 분들의 특징은요, 본인이 그지 같은 경우가 많아요. 글을 쓴 자기 자신의 인생이 거지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 화가 나는 거잖아요. 그게 너무 화가 나서 쏟아내고 싶기 때문에 이렇게 댓글이라는 행위까지 나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내가 보기에는 선생님이 잘못된 생각을 하시는 듯, 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이분은 전혀 알지 못하고 악플을 그냥 쓰시는 거죠. 왜? 자기의 화를 주체하지 못해서, 감정을 쏟아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은 들어주지 않으니까 댓글로 남기면 누군가는 보겠지, 그런 마음으로 그냥 쓰시는 분들이에요. 다음, 결혼의 조건, 최고의 배우자 고르는 3단계, 이 영상에 대한 악플입니다. 결혼 가는 사람마다 천차만별이고 다양합니다. 오케이, 당연하죠. 오케이, 역시 크크를 쓰세요. 크크. 결혼은 동지를 찾는 거라고 단정 지으시다니, 제가 결혼은 동지를 찾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제가 단정 짓지는 않았죠. 이분은 아무래도 단정이라는 국어사전적 의미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크크를 쓰셨죠. 왜 크크를 쓰는지 모르겠어요. 본인의 말이 본인이 생각하기에도 논리에 맞지 않아서 그냥 웃는 것인지, 겸양쩍어서 웃는 것인지 알 수 없지만 크크를 쓰십니다. 누가 들으면 그게 정답인 줄 알겠어. 아무도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이것은 논리의 비약. 당신도 당신 생각이나 가치관과 주변인들 환경의 영향으로 그런 결혼관이 세워진 것 뿐입니다. 당연하죠. 당연한 말을 하고 계세요. 사람은 주변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죠. 그래서 주변 환경에 누구를 둘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 주변에 쓰레기 같은 놈이 넘쳐나면 나도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왜? 나는 그 영향을 받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분도요, 이분 주변에요, 쓰레기 같은 사람이 가득 넘쳐나면 안 돼요. 그거를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아마 영향을 좀 받으신 것 같아요. 결혼과는 남이 뭐가 정답이다라고 절대 정의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죠. 그런 걸 정의 내린다는 자체가 약을 판다고 해야죠. 저는 정의 내린 적이 없죠. 사람들은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죠. 그래서 제가 결혼 배우자는 동지다, 동지 같은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된다라고 하네, 거기에 이제 꽂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 생각해요. 그래서 단정 짓네 라고까지 논리 비약을 시키고, 왜 네가 이래라 말해라 하냐 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비난하기 위해서 어떤 비유를 갖고 왔어요? 약을 판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그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 근데 이런 사람들은요, 상처가 있기 쉬워요. 이분은 아마 결혼에 있어서 상처를 받았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열린 마음으로 듣는 게 아니라 왜곡된 마음으로 듣는 거죠. 그리고 나는
다른 사람 A라고 얘기했는데 자기는 그걸 B라고 해석을 하면서 B를 막 비난하는 거죠. 전혀 B가 아닌데. 그리고 결국은 약을 판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이해를 쭉 한 겁니다. 결국은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였던 거죠. 자, 다음. 자, 룰 메이커. 내 삶의 룰은 내가 정한다. 실패한 당신에게라는 영상이었고요. 자, 얼마 전에 알게 되어 즐겁게 영상을 듣고 있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매번 영상에서 노노와 맹자, 심지어 어떤 영상에서는 일본 애니메이션을 최고로 생각하시는 영상도 보았습니다. 자, 여기서 틀린 점이 뭔가요? 저는 맹자를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왜냐면 저는 맹자를 모르니까요. 저는 논어를 공부하고 있지 맹자에 대해서는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그냥 논어 하면은 혹시 논어를 맹자가 썼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겠죠? 논어는 공자가 쓴 것이고요. 맹자가 아닙니다.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영상에서는 일본 애니메이션을 최고로 생각하시는 영상. 그러니까 제가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고 했잖아요. 제가 쭉 이렇게 문장을 얘기했는데 내가 보고 싶은 그 단어만 끄집어내는 거죠. 이분은 일본 애니메이션에 꽂히신 거예요. 제가 그랬죠. 애니메이션 중에서는 일본 게 최고라고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순신 장군도 계시고 갑자기 세종대왕도 계시는데 갑자기 나오죠. 물론 논어 맹자에게 배울 게 있지만 아마 이게 논어가 공자가 썼다는 걸 모르시는 것 같아요. 매번 영상에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은 좀 불편합니다. 이분은 그냥 논어 공자 맹자가 불편한 분이에요. 제가 말하는 내용은 전혀 모르세요. 왜 그 얘기를 하는지를 전혀 모르고 그냥 저 말을 공자가 했다는 거. 저는 맹자 얘기한 적이 없고요. 공자가 했다는 게 그냥 싫은 거예요. 공자에 대한 깊은 반감을 갖고 계신 분이죠. 우리나라 역사에서는 배울 점이 없나요? 제가 배울 점을 말씀드리고 있는 게 아니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논어를 교육하는 게 아니죠. 그리고 제가 우리나라 역사에서는 배울 점이 없다고 한 적도 없죠. 나를 알고 타인을 알지 않을까요?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름 소신이 있으신 분이라서 제 글을 읽고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댓글. 이거는 한전 승진 시 군 경력 폐지, 그런데 나라는 누가 지키나 라는 영상에 대한 댓글입니다. 항상 치우쳐진 의견 잘 보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분이 저의 의견이 치우쳐졌다고 평가를 하시는 분이잖아요. 아마도 이분은 굉장히 치우쳐진 생각을 하고 계실 거예요. 자, 생각의 스펙트럼이 이렇게 있으면요, 양쪽 극단이 있죠. 양극단. 이분은 어느 쪽이든지 한쪽 극단에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악플의 대부분은요, 그냥 본인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댓글을 쓴 사람의 처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가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다른 사람 것을 볼 때도 그렇게 그냥 입에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생각을 해서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많이 들었으니까 익숙해서 튀어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악플이 심한 욕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평소에 그런 욕설을 많이 들었던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처음부터 치우쳐진 의견 잘 보고 있습니다 라는 말을 하시는 분이라면 이 분이 평소에 이런 말을 많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법을 논하는 분이 매번 남자 혹은 다수 의견에만 휩쓸리시네요. 예, 그렇잖아요. 저는 그렇게 휩쓸린 적이 없죠. 그러니까 호도하는 거, 이런 게 호도입니다. 호도. 많은 잼민이들이 변호사님 보고 잘못된 판단력을 키울 것 같아서 심히 걱정되네요. 아마도 본인의 이 치우쳐진 의견이 묻힐까봐 걱정이 되는 것 같아요. 다음은요, 동일한 분이 써주셨어요. 당신 동성애자인가? 네, 뜬금없이 이제 이렇게 뜬금없이 얘기하는 거죠. 당신 여자냐 남자냐 나 헷갈릴래? 헷갈릴애 아려주시용. 맞춤법이 엉망이시죠? 그러니까 굉장히 댓글도요, 악플에도 여러 가지 수준이 있는데요. 이 정도면은 뭐 1에서 5단계라고 치면은 거의 1단계 정도의 수준이 매우 낮은 저급한 댓글인 거죠. 뭐 답을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댓글 읽는 것으로. 김재민님은요, 여자이거나 남자이겠죠? 남자라면요, 이럴 수 있어요. 여성성을 갖고 싶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분 기준은 남자는 남자다워야 해, 여자는 여자다워야 돼 라는 기준에 사로잡혀 있는 분이에요. 근데 사실 김재민님은 그러고 싶지 않은 거죠. 좀 자유로운 기질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학습된 그런 기준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싶은데 못해. 나는 하고 싶은데 못하는데 왜 쟤는 하지? 배 아프죠? 내가 하고 싶은데 못하는 걸 남이 자유롭게 하면 배가 아프잖아요. 아마 그래서 댓글을 썼을 수 있어요. 마음이 아픈 거죠. 그러면 자유로워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가장 자기답게 사셔야 돼요. 다음, 뭔 짓을 하더라도 죄진 인간이 꼼수 부린다고 무죄가 되진 않는다. 자, 이건 아무래도 제가 영상 찍은 거 중에 경찰 조사 10개명 그거를 보고 쓰신 것 같은데요. 이분은요, 경찰 조사를 안 받아보신 것 같아요. 받아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실 수가 없습니다. 변호사는 억울한 사람을 변호해야지 죄진 무죄가 되게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자, 억울한 사람이 누굴까요? 억울한 사람. 아마 이분은요, 이분이 만약에 경찰의 조사를 받는다 라고 하면요, 본인이 억울한 사람이 될 거예요. 그럼 변호사는 나를 도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 논리인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은 억울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죠. 나만 내가 당했을 때는 억울하지만 다른 놈은 억울한 게 없어. 그러니까 변호사도 필요 없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비논리적이죠. 미국 개미님께서 준낙계 이과장님이라고 하셨는데, 저 이과장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서 말을 못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구독 취소합니다. 이거는 개인적인 자유이기 때문에, 예. 곽정은이랑 합방한 거 보고 나서부터 정남이가 뚝 떨어지는 건 역시 어쩔 수 없네요. 제가 곽정은 씨랑 찍은 것에 대해서 항의를 하시는 거죠. 그 자체로 그냥 내용은 상관없어요. 이분들은요, 내용은 상관없어. 그냥 이분은 곽정은 씨를 굉장히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곽정은 씨랑 합방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냥 구치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곽정은이 그동안 뱉어낸 남성 혐오 발언들을 옹호하시나요? 옹호한 적이 없죠. 곽정은 씨하고 저는 합방에서 영상 2개를 올렸는데요. 곽정은 씨는 저는 그때 처음 알았는데, 이혼한 얘기, 그러니까 서로 비슷한 경험이 있죠. 비슷한 연령대 여성, 그리고 이혼을 하고 자기만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공통점이 있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던 거예요. 저는 곽정은 씨하고 굉장히 유쾌한 시간을 보냈고요. 재밌게 대화를 했어요. 남성 혐오 발언들에 대해서 이건 주제도 아니었고요. 이런 이야기를 하지도 않았고요. 역시 크크크크, 이 공통점입니다, 여러분. 크크크크. 욕설 모욕 1절 안 적었습니다. 이 모욕이 뭐냐면요, 정남이가 뚝 떨어진다, 이거 모욕입니다. 법적으로 모욕에 해당돼요. 안 적으신 건 아니고요. 자꾸 댓글 지워지는데 그저 크크, 공통점 크크. 자꾸 댓글을 지워진다. 저는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댓글을 남기신 거는 이분의 인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굳이 지울 이유가 없어요. 제가 지우지 않아도 그것을 본 사람들이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우지 않습니다. 지울 시간도 없고. 이거에 또 꽂히신 거죠. 자꾸 자기의 댓글이 지워진다라고 하시고 그거에 꽂히신 거죠. 자, 여러분, 누군가를 비방하고 싶을 때 제가 올린 영상 중에요, 그 위대한 개츠비에서 누군가를 비난하고 누군가를 평가하고 싶을 때는 일단 그걸 멈추라고 하거든요. 우리는 서로 자라온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던 어드밴티지를 저 사람은 못 가졌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에 대한 평가를 보류하라고 해요. 저는 항상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리고 나와 모든 생각이 일치하는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럴 때마다 다 버릴 건가요? 그 사람들을? 다 정남이가 떨어지나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혼자 사셔야 돼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으면서요,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은 내가 취하고 다른 사람의 나쁜 점은 내가 버리는 것이지 사람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쓰레기 같은 사람이라면 버려야 되겠지만,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관계를 맺는 건 그렇게 하는 것이지, 정남이가 떨어진다? 왜? 그냥 그 사람이랑 자, 이런 거죠. 나는 곽정은이 싫어. 근데 곽정은이랑 같이 영상 찍었어? 곽정은이 싫은데 그럼 너도 싫어. 그러면은 플러스의 관계를 형성하는 게 아니라 이분은 계속 마이너스의 관계만 형성을 하는 거죠. 안타깝습니다, 개인적으로. 자, 다음. 사랑으로 결혼하는 거 아니다. 그럼? 네, 이 영상이었는데요. 결혼은 인류애로 하는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자, 동의합니다. 결혼은 인류애로 하는 겁니다. 제가 이혼 상담을 할 때 많은 분들이 이혼을 못해요. 이혼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상대방이 불쌍하대요. 남편이 불쌍해서, 아내가 불쌍해서 이혼을 못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죠. 불쌍한 사람은 도와주면 되는 것이지 불쌍한 사람과 결혼해서 사는 것이 아니다 말씀을 드리는데, 결국 결혼은요, 인류애로 하는 것 같아요. 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근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불쌍한 사람은 내가 돈을 보태주건 내 시간을 써서 노력 봉사를 해줄 수 있지만 그런 사람이랑 평생 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불쌍해집니다. 다음. 사형 구형된 장씨 안씨 부부 궤변 분석이란 영상이었고요. 오늘은 단호함보다 감정이 많이 들어갔네요. 예, 맞습니다.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정말 많이 분노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글을 쓸 수가 있나. 차라리 악플은 분노하지 않아요. 악플은 그냥 안쓰럽죠. 왜 이분이 이렇게 됐을까.
왜 이분은 이런 악플을 굳이 써야 됐을까라는 생각으로 안쓰러움이 있는 것인데, 그 장씨와 안씨가 한 반성문이라는 것들을 읽을 때는요 정말 제가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감정이 많이 들어갔었어요. 많이 참으려고 노력을 했지만 이게 안 되더라고요. 다음, 자, 입국시도 19년차 외국인 스티브 유, 한때 유승준, 무엇이 문제인가, 평등이란 무엇인가 란 영상이었고요. 자, 왜 20년에 걸친 한 명의 연예인을 두고 왈가왈부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되네. 자, 존댓말을 하려면 존댓말을 하시고 반말을 하려면 반말을 하셔야 되겠죠. 네. 일관되게. 왈가왈부 하고 싶지 않죠. 누가 왈가왈부 하고 싶겠습니까? 20년 전에 연예인을, 그런 사람을 왜 말하고 싶겠어요. 이분이 자꾸 얘기를 하시잖아요. 스티브 유님이 자꾸 얘기를 하시니까 그걸 바라시는 것 같아요. 왈가왈부한 것은 스티브 유 씨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경찰 조사 10개명, 경찰은 절대 내 편이 아니다. 시간을 벌어라. 피의자 신문 조서를 작성할 때 일찍 오든 늦게 오든 변하는 것은 없습니다. 자, 제가 시간을 왜 벌라고 했나요? 이분 역시 영상을 제대로 안 본 거죠. 아니면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그냥 꽂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의외로 많아요. 제가 왜 시간을 벌라고 했나요? 제가 자료를 확보하라고 했지 시간 벌어서 놀으라고 한 게 아니죠. 전혀 본질이 뭔지 모르시는 분이시고요. 일찍 오든 늦게 오든 변하는 것은 없다. 이분도 역시 뇌피셜이신 것 같아요. 전혀 모르시는 분이죠. 경찰관은 피해자 편입니다. 가해자 편이 아닙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전혀 모르시는 분입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건요, 피해자 포함입니다. 자, 이분이 만약에 피해자가 됐잖아요. 그러면 경찰이 내 편이 이럴 거라고 생각하시죠? 자, 피해자랑 가해자가 처음부터 명백히 드러나나요? 아니죠. 경찰은요, 피해자가 피해자인지 몰라요. 그럼 어떻게 돼요? 피해자한테도 내 편이 아니에요. 가해자 편도 아니에요. 경찰은 뭐예요? 그냥 일을 할 뿐입니다. 이분 형사사건에 연루되면 정말 걱정됩니다. 멘붕 크게 오실 거고요. 아마 사회 부적응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무정부주의자가 될 수도 있어요. 내가 몰라서 당하는 것은, 제가 여러분 뭐라고 말씀드렸죠? 법률의 부지는 용서받지 못한다. 당연한 거 아닌가요? 당연한 게 아닙니다. 변호사들이야말로 정의를 위한 변호사인가요? 아니요. 정의는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아닙니다. 자신의 의뢰자를 위한 변호사일 뿐입니다. 예, 당연한 거죠. 변호사는요, 공익을 위해서 일하지 않아요. 공익 변호사가 있긴 하지만 변호사는요, 의뢰인을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네, 당연한 얘기를 하고 계시네요. 걱정스럽습니다. 앞으로 이분이 평생 정말 교통딱지 하나 떼지 않고 사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진심으로. 가스라이팅은 선택이다. 당신의 인생은 원래 당신에게 달렸다. 자, 그럼 서혜지의 가스라이팅이 잘못이 아닌 김정현이 당한 게 잘못이란 거네. 반말을 바로 하시네요. 솔직히 이런 댓글은요, 볼 가치가 없긴 한데요. 자, 이분은 왜 자꾸 가해자랑 피해자를 만들까요? 자, 김정현이 잘했어요?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이분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김정현이 잘했습니까? 김정현이 유치원 애기인가요? 뭐 서혜진은 김정현 엄마인가요? 김정현은 성인 아닌가요? 본인이 사고해야죠. 본인이 판단력이 없나요? 서혜진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럼 심신미약자인가요? 심신미약.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자기 책임입니다. 여기서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요? 김정현이 좋아서 선택한 거잖아요. 그리고 김정현은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줬죠. 그 드라마 찍을 때 그 여배우한테 모질게 했다면서요. 김정현은 가해자죠. 왜 피해자죠? 되게 재밌는 분인 것 같아요. 피해자 탓하는 게 변호사가 말할 논리인가? 자꾸 변호사라고 얘기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변호사가 아니라 누구라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옳은 척 말 같지 않은 헛소리 하시네. 자, 이분은 평소에 본인이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신 것 같아요. 본인이 어떤 말을 했을 때 주변에서 야, 헛소리 하지 마,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그게 본인한테 이제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남들이 뭐라고 하면 옳다커니 나도 한마디 해야지 라고 그냥 하는 그런 거죠.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이분 뭔가 착각이 있으시네. 그냥 사랑 자체를 매도해 버리네. 저는 매도한 적이 없죠. 사랑이 이성간에 불꽃 튀는 것만 사랑이라고 하면 큰일이지, 애정도 사랑인데, 자, 이분 잘못 생각하고 계십니다. 애정이 더 큰 거예요. 애정이고요, 그거에 사랑이 있는 겁니다. 이분은 사랑이 더 크다고 보시는데요, 이거는 실전 경험이 없으신 것 같아요. 전혀. 오래 참음도 사랑이고 헌신하는 것도 사랑이고 이해함도 사랑인데, 아니죠. 이해하는 건요, 그것이 사리에 맞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거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해한다고요? 그럼 이분은 사리가 없는 분이에요. 논리력이 없는 분이에요. 사랑으로 모든 게 다 되는 사람이에요. 뭐 뒷부분을 읽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댓글을 써서 주목을 받고 싶은 분, 그리고 애정이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경험해보지 못하신 분인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간 나면.
자, 북복에게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내용을 들어보려니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 말줄임표도 많이 쓰시거든요. 악플러들께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거죠. 내용을 들어보려고 안 하셨으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거죠. 역부족자, 제가 공자님이 염려한테 한 말 있죠. 너는 역부족자다. 네가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걸 왜 힘이 딸려서 못한다고 하냐. 그 말 있잖아요. 내용을 보지 않으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자, 유승준 방지법, 스티브 유의 작심 발언, 19년 동안 참았다. 이거 아까 그분 아닌가? 자, 변호사면 변호사 값을 해야지. 변호사 값이 뭔가요? 궁금한데요?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진보니 보수니 정치 이념을 왜 들먹거려? 저는 정치 이념을 들먹거린 적이 없어요. 내용을 안 보신 것 같아요. 입만 살아갖고. 저는 입만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다 살아있습니다. 당신 말도 들을 가치가 하나도 없는데 뭘 씨부리냐? 당신 말도 들을 가치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스티브 유 씨의 말이 들을 가치가 없다는 걸 인정하고 말씀하시는 것인 것 같아요. 왜냐면 도를 붙였잖아요. 뭘 씨부리냐? 이것도 역시 이분이 평소에 이런 말을 많이 들은 거예요. 주변에서. 이분이 뭐라고 말을 하면 주변 사람들이 뭘 씨부리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이 쉽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욕설이요, 아무나 못하거든요, 쉽게. 이런 말을 쉽게 할 수 있다는 건 평소에 그런 말을 내가 쉽게 접한 거죠. 누구한테 들은 거죠. 그러니까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래서 주변에 누가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좋은 사람을 옆에 두셔야 돼요. 쓰레기 같은 인간이 넘쳐나면 나도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자, 여자예요. 남자, 여자. 내용을 떠나서 비주얼이 정말 본인이 원해서 촬영한 걸까? 이런 거 있죠. 다 주변에 쓰레기들이 넘쳐나는 분들. 그래서 본인도 모르게 쓰레기가 된 사람들. 너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사리에 맞게 사셔야 돼요. 사리. 일의 이치. 그리고 기품이 있으셔야 돼요. 품격. 사람의 품격. 이거는 나이가 들수록 더 나오거든요. 겉으로 이제 표출이 되는데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가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해도 본인이 노력을 하고 그런 관계를 끊어내셔야 돼요. 안 그러면 쓰레기가 점점 더 썩어서 악취가 나요. 나중에는. 큰일입니다. 큰일. 이게 100세 시대인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거. 누구나 다 아는 뻔한 내용. 배고프면 할 수 있는 방법. 밥 먹는다급. 자, 누구나 다 아는 뻔한 내용인데요. 자, 쿠프스키가 이 말을 하면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했을 거예요. 야, 그거 누구나 다 아는 거 아니야. 왜 당연한 소리 하고 있어. 왜 그럴까요? 이분은 왜 그런 얘기를 들었을까요? 주변 사람들한테. 그거는 단 하나예요. 이유는 실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 하지도 않은, 해보지도 않은 놈이 그런 말을 하는 거는 누구나 다 그렇게 평가죠. 야, 그거 교과서에 다 있는 말이잖아. 그거 누가 몰라서 못하냐?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제가 하는 당연한 말은 사람들이 왜 들을까요? 사람들이 듣고 공감하고 왜 그럴까요? 그것은 제가 그것을 해봤기 때문이죠. 저는 실행을 해봤기 때문에, 그리고 결과를 얻어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시고 구독자가 20만이 넘게 되는 이런 영광스러운 순간을 맞게 된 거죠. 근데 님은 한 번도 실행을 해보지 않은 거예요. 실행도 안 했고 당연히 결과도 없는 거죠. 그런 사람이 하는 말은 이런 평가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해보십시오. 다 알고 있는 뻔한 내용. 배고프면 밥을 먹어야지. 그럼 밥을 드세요.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그 포만감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분 두한님, 생리도 안 할 것 같으세요. 자, 이거는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악플의 급이 있는데 이거는 1에서 5등급인데 아무 별을 줄 수가 없어요. 별을 줄 수가 없을 만큼 저기 밑바닥에 있는 거라서 그 정도의 악플인데요. 자, 이분은요, 이분도 참 안타까워요. 이분이 평소에 이런 말을 들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일지 상상이 돼요. 그래서 매우 마음이 아픕니다. 두한님의 앞날에 좋은 일들이 많기를 바래요. 그리고 좋은 얘기를 많이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보세요. 이런 댓글에는요, 이런 다른 분들이 평가를 해요. 무슨 뜻으로 그런 말씀을 하신 건가요? 당신도 수준이 낮을 것 같으세요. 소름 돋게 미친놈이네. 이 미친놈이라는 소리까지 듣게 됐잖아요. 어쩌다가 이런 삶을 사는 건가요? 인생이 길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제대로 사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썸네일 보고 유재석인 줄. 그런가요? 제가 유재석 씨 닮았나요? 돈 벌어야 하는 사람은 사법시험 같은 머리 좋아도 못함. 아니죠. 머리 좋으면 하죠. 머리가 나쁜 거죠. 머리가 나쁘니까 못하는 거고요. 사실 이분 생각은 대단히 잘못됐는데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뭐로 하는 거예요? 엉덩이로 하는 거예요. 노력으로 하는 겁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노력을 해봤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이거 뭐 다 비슷한 댓글들인데요. 마지막이네요.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그 북복에게 영상이었고요. 모든 불만이 가득, 피해의식이 있나? 때가 있다? 공부도 때가 있다? 혼자 실컷 때 찾아라.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있는 것 있고 없는 것 있다. 배울 게 없네. 자, 이분 역시 피해의식이 가득 차죠. 그러니까 이 말을 그대로 이분한테 하면 돼요. 불만이 가득하고 피해의식이 가득한 분. 뭘 해도 아마 안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는 말에 깊은 반감을 갖고 있는 거죠. 배울 게 없네. 이분한테는 배울 게 없는 거예요. 이분은 그 어디에서도 못 배울 겁니다. 그러니까 댓글 중에 악플을 보면요, 굉장히 마음이 아픈 경우가 많아요. 어쩌다 이 사람이 이렇게 됐을까? 비난한다기보다는 일단 안쓰러운 마음이 드는 게 사실이에요.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몇몇의 악플과 몇 개의 댓글을 살펴봤는데요. 그렇습니다. 어떤 삶을 살지는 여러분들이 결정하실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결정할 거예요. 저는 깊은 실패를 했었고 그 실패 속에 주저앉아서 패배자가 될 것인지, 아니면 다시 일어나서 나한테 주어진 그 인생이라는 시간을 멋있게 살아볼 것인지, 두 가지 선택의 기로에 있었고요. 저는 두 번째를 선택했죠. 일어나자. 다시 해보자. 내가 하고 싶은 건 해보고 죽자 라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 일어서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됐어요. 이 자리가 뭐 별거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어떤 삶을 살 것인지는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문제예요.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그 짧은 인생인데 멋있게 살다 가는 쪽을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에는 품위가 있어야 되고요. 행동에는 신뢰가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면서, 그리고 20만 구독자에 이르기까지 아는 변호사 채널을 사랑해 주시고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심지어 악플을 달아주신 분들에게도 다른 곳도 있는데 제 채널에 악플을 달아주신 것에 대해서, 그 수고로움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이게 어디가 삐뚤어진 거야? 안 되는데. 곤란한데. 저 비행기가 지나가면 찍어야 되겠다.